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예. 요즘 주로 뭘 하고 계십니까? 그 성도를 좀 갔다 왔어요. 예. 성도 경제자유국을 갔다 왔는데 네네. 예. 저희가 이제 10년 전에 그 우리 그 컨벤션 센터를 성도에 유치하느냐 네. 1단에 하느냐 때문에 갔다 왔었는데 아. 그때 1단으로 결정이 됐었거든요. 네. 네네. 근데 어제 오랜만에 네. 성도를 갔다 왔는데 상전백해죠. 그렇죠. 잘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가 지금 많이 변하고 있는데 좀 더 빨리 변화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제가 83년, 84년 그 인천에 살았었거든요. 예. 그 당시 성도는요, 텐트 쳐놓고 옆에서 회 먹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지. 근데 지금 최근에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예. 거의 뭐 마천루 같은 그런 빌딩들이 뭐 수두룩하고 예, 공장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정말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예. 이제 성도가 좀 그 우리 동부가 중심지로서 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충분히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그러니까요. 그렇게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시골도 그렇게 농촌도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농촌들도 지금 점점 발전하고 있고 뭐 저희 고향만 가보더라도 이미 뭐 쌀 생산보다는 특화작물 생산하는 쪽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쌀도 이렇게 개방한다고 해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만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민한 문제인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오늘 전문가 한분 모시고 얘기를 이어서 나눠보도록 그럴까요? 하겠습니다. 농림부 전 장관님이시죠. 한갑수 장관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유가 많이 있어 보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초면이 아니신 거예요? 예. 오래전부터 직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기자 생활이 벌써 20년이 저도 넘었으니까요. 장관님 요새는 어떻게 잘 지내세요? 잘 지냅니다. 매일매일. 특히 특히 저는 지금 연구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 약 한 37년 되는데 그 연구소에서 연구원들하고 시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연구를 하십니까? 네. 이름부터 산업경제연구원이 돼가지고 예. 경제 전반의 걸 연구를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아. 특히 저 장관님께서는 과거부터 이런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예, 그래서 제가 정부에 있다 나와가지고 하버드에 가가지고 네. 예. 센터 포 미디슨 스타디스라는 그런 중동 연구센터에서 예. 에너지에 관한 연구를 좀 했습니다. 예. 예. 그것이 계기가 돼서 돌아와서 에너지를 계속 만지게 됐습니다. 에너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원자력 발전하고 좀 관련되는 건데 예. 올여름은 아마 잘 댕기리라 봅니다. 올여름은. 뿌리가 없이 예. 잘 댕기리라 보는데 이 에너지를 거의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 에너지 믹스도 문제고 예. 원자력과 또는 석탄, 저 천연가스 이런 거의 믹스도 문제고 가격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차곡차곡 정부가 풀어나가야 될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지금 원전 안전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자력 분야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논란도 많지 않습니까? 예. 우리 원전 쪽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과연? 원전이 지난 2011년에 일본의 후쿠시마 그 대형 사고가 난 다음에 원자력 안전 문제가 크게 문제가 돼서 구라파에서는 독일 같은 나라는 아예 원전이 않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일본이나 우리의 경우는 독일만 해도 국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합니다. 에너지 자원이 석탄이 무진장이 많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국내 에너지 자원이 없기 때문에 기름이든 뭐 LNG 천연가스든 다 외부에서 가져와야 될 그런 입장이 돼서 원전에 좀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원전이 있기 때문에 원전 때문에 전력력 이렇게 쓰시는데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원전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안전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를 그야말로 특단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주의를 해줘야 되는 것이
후쿠시마 원전이 그와 같은 엄청난 쓰나미가 오리라고 아무도 상상을 못했죠. 그렇죠. 세계적으로 일본이 안전에 대해서는 제일 간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일본이 당했으니까 말이죠. 우리도 지난번에 세이로 사건도 큰 참 불행을 겪었습니다만 국민 모두가 안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특히 관련되는 그 종사하는 분들 더 노력을 해서 그런 안전사고 안 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자력 이러면 참 걱정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전에 대한 문제도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원전 이제 확장 건설에 대해서는 반대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가령 삼척에다가 원자력 발전소 짓기로 했는데 이 앞에 이제 시장은 적극 유치를 해서 삼척으로 입지를 정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시장은 아예 선거 공약을 완전 반대 공약을 내가지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우선 삼척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장으로 당선된 서병수 시장, 울산시장에 또 김기현 시장인가요? 김 시장 계시는데 이분들이 원자력 설계 수명이 지난 거. 원자력 설계 수명은 30년이다. 30년인데 꼭 30년 지나면 스크랩해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다시 또 설비를 좀 보강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나는 것은 앞으로 다시 그 원전 운영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그분들의 주장이거든요. 와이구야.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야, 그렇게 되면 이 경제에도 굉장히 타격을 줄 수 있겠는데요? 지금 화력발전소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그 전부 에너지를 수입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입해서 하면 전기요금 자꾸 비싸질 거고, 그럼 제조 원가도 비싸지고. 가격도 문제고요. 가격도 문제고 그 기후 변화 협약에 의해서 그런 CO2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에너지는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적절히 그 믹스를 잘해야 되겠죠. 가령 100이라는 것 가운데에서 원전에서 최소한도 가령 한 20, 한 5%, 30% 원전이 포션이 그 다음에 석탄이 어떻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가 어떻게 하고 이런 그 다음에 수력 원자력 그리고 자체 국내에서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그 에너지 문제 이걸 잘 조절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정부가 많이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지금 원전이 한 40% 훨씬 넘죠? 그렇죠. 네, 한 30, 한 9%. 39%. 네. 설비로 보면 28, 9% 되는데 설비로 보면 근데 실제는 그쪽에서 설비를 거의 뭐 풀이 돌리고 있으니까 한 40% 가까이 발전에 충당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력값이 좀 쌉니다. 일본보다 싸고. 그 기저발전은 원전으로 다 하고 있죠. 참 복잡하고 좀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요. 참 어렵습니다. 쌀 시장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쌀 시장은 원전하고 좀 다르죠. 좀 달라요? 설명해 주세요. 네. 어떤 부분이 이번에 아마 이 정부가 9월까지 해서 쌀 시장을 관세하겠다. 돌아오는 9월까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농민단체 가운데에서는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좀 상당히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리라고 봅니다. 아침에 식사들 자시고 나왔을 텐데 우리가 쌀이 주식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특히 이제 한 40대, 50대 넘은 연령층에서는 그 쌀을 마치 무슨 생명과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실제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쌀 관세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데 쌀 관세화를 쌀을 트는 걸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이게 좀 충분히 국민한테 계도가 돼야 됩니다. 쌀 관세는 쌀 문을 다 열어보는 게 아니고 관세를 붙여가지고 관세를 붙여가지고 문을 여는 것이니까 관세만 못 들어올 수 있는 관세를 붙이게 되면은 쌀은 안 들어옵니다. 소비 단계 관세율은 얼마나 됩니까? 한 50% 이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쌀은 관세율은 없습니다. 관세율은 없고 이 우루과이 라운드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쌀 관세를 유예받았는데 10년에서 2번 받았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예받으면서 유예받은 물량
내년에는 내년에는 40만 톤, 40만 9천 톤 얼마 들어야 되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는 5% 관세를 매깁니다. 5% 관세. 예. 그리고 나머지는 아예 들어오지 못하니까 예, 그렇게 돼 있고 가령 일본 같은 경우로 보면 1999년 일본이 문을 열었는데 쌀문 관세는 네. 우리하고 처지가 좀 비슷합니다만은 원래는 그 나라가 2001년까지 유예를 받았는데 네. 이 정책 당국자가 농민단체하고 모두 의논해 보니까 이 미리 여는 게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되고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그랬다 해서 2년 먼저 열어버렸습니다. 2년 먼저 열으면서 관세를 한 600% 물렸어요. 아, 예. 600%를요? 그 관세의 그 산출 근기라는 게 네. 1986년과 88년 사이 그러니까 그 우루과이 라운드 이제 시작하면서 그 양계 3개년도에 그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 네. 그 차이를 관세를 매기는 겁니다. 네. 관세를. 우리나라 같으면은 지금 잘은 모르지만 약 한 300%에서 한 500% 정도의 관세를 매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와 같은 전문가들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쌀값, 86, 88년도의 쌀값, 그 당시에 국제 가격, 이걸 계산하면은 300에서 한 500% 물을 수 있다고 물 것 같다는데 이건 또 우리가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네. 관세 적당치를 우리가 산정해서 그 WTO 관련 국가들한테 보내서 많습니다. 120개 국가에 대해서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해서 3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정부가 9월까지 해서 쌀 관세에 관한 입장을 정리를 해가지고 네. 물론 그 안에는 국회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보내서 3개월 여유를 주면은 관련 당사국들이 이의를 제기하든가 또는 이의 제기 않든가 할 텐데 이의 제기한 국가가 없으면 그대로 통과되는 거고 이의 제기하면 다시 또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일본이 그 관세를 한 600% 물리겠다고 할 때 한 2년 걸려서 협의가 됐고요. 2년 걸려서요? 네. 대만은 5년 걸려서 협의가 됐습니다. 우리도 아마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만큼 민감한 문제라 이거죠. 예. 대만하고 일본 같은 경우도 있지만 또 필리핀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네, 필리핀은 네. 이번에 이제 다시 관세를 유예받았죠. 유예받는데 네. 그 유예받는 대가가 엄청납니다. 엄청나서 이번에 필리핀은 83만 톤이 얼마나 매년 도입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서 유예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그렇게 되는 거고 10년이 아니고. 네. 5년. 근데 필리핀은 쌀을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네. 원래는 필리핀이 이모작다고 해서 쌀을 수출하는 나라였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필리핀이 네. 그동안에 국가 지도자를 잘못만 하고 여러 가지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6.25 때 우리 참전해서 도와주기도 예, 했는데 알고 있죠. 그런데 필리핀이 쌀을 수입하는 나라가 돼가지고 네. 1년에 한 150만 톤을 수입을 합니다. 수입하기 때문에 어차피 수입하니까 M&A를 해서 83만 톤 들어가도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우리는 쌀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더 정량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민 입장도 생각을 하고 국가 경제 전반적인 것도 생각을 해가지고 정부가 충분한 국회 내지 농민단체 국민들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거대 국익을 우선으로 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좀 시끄럽겠네요. 시끄럽 겁니다. 이미 시끄러지고 있죠. 네. 더구나 지금 중국하고 FTA가 금년 말까지 지금 그 끝나는 걸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따지고 정상회담까지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예. 금액 기준으로는 90% 품목으로 하면 85%가 되는데 거기에 우리 쌀이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중국 쌀을 농특위원장을 하면서 흑룡강까지 가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 선대 할아버지들이 그쪽으로 이민 가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은 쌀을 만들어 놨는데 더 맛있어요. 아니, 정말로 더 맛있어요. 네. 기온차가 심하니까 아무래도 야물 좀. 아니, 우리 우선 수리 시설이 잘 돼 있고요. 예. 수리 잘 돼 있어가지고 더 맛있고. 네. 그래서 이게 풀리면 상당히 좀 문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FTA를 한다 해서 쌀이 풀리는 거 아니고 양업 품목에서 제외하는 것이니까요. 쌀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한미 간에도 그렇고 뭐
한 이유관에도 우리가 지금 FTA를 여러 나라로 체결했는데 쌀을 항상 제어하거든요. 네. 쌀을 양어 품목에 넣게 되면은 국내가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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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중 FTA가 되면 여쭤보는 말씀은 쌀만이 아니고 다른 농산물이 중국으로부터 무관세로 들어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네.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더욱 악유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중 FTA가 되면은 농식품 분야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장관 시절인데 그 마늘 파동이라고 있었죠. 네. 마늘 파동이 있었는데 취재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쌉니다. 예. 중국 농산물이. 예. 물론 품질은 떨어지죠. 품질은 떨어지는데 싸기 때문에 그런 곤욕을 좀 치렀는데 여러 가지 아마 가령 배추 같은 것도 우리나라 배추하고 중국 배추 김장 담아 먹으면 우리 것이 훨씬 맛이 있는데 그쵸. 신토부리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말이죠. 그 배추들이 김장 담아 한국에 막 들어오거든요. 그런 등등 해가지고 아주 촘촘히 세심하게 주의를 해가지고 협상을 마무리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욕심만 다 채릴 수는 없고 예. 우리 입장만 다 주장할 수는 없고 또 우리도 또 해외에 나가서 열심히 수출을 많이 하고 나라가 살고 국민이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가령 중국 쪽에서 보면 철강이라든가 전자, 자동차 이런 것도 자기들은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그걸 우리는 중국 시장을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서로 주고받고 뭐 좀 박행이 좀 있겠지 않겠냐 하는데 쌀은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농촌의 경쟁력을 높여가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역량만 키운다면 오히려 더 많은 수출도 하고 오히려 수입품하고 경쟁 이겨낼 수 있는 게 대단히 아니겠느냐. 좋은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우리 농촌에 예. 지금 그 농민들의 경지 면적이 아주 적으니까 그것 가지고는 이제 경제성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농촌의 인구가 다른 산업 분야로 빠져나가고 적정 인구 정도가 농촌에 있으면서 해내야 하는데 가령 지금 전체 양곡 생산 가운데 쌀 생산 가운데에서 한 50%를 전업농이라는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쌀만을 전문으로 하는 6헥타 정도. 6헥타 하면 368, 18,000평 정도 되죠. 예. 그 농가가 한 7만 호가 되는데 그 7만 호의 6헥타 평균 경작하는 농가들이 우리나라 전체 쌀 생산량의 한 50%를 생산해요. 50% 이상. 아주 영세한 농가들은 또 뭐 말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은데 이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될 수도 없고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는 간단한데 정책의 현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잘 풀어야 될 텐데 참 걱정이네요. 아무튼 지난번 11차 한중 FTA 실무회담까지 해서 아마 어쨌든 원래는 이제 타겟을 금년 말까지 하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되기는 될 겁니다. 아마 근데 말까지 되려는지 아니면 내년까지 끌고 가는지 모르지만 조만간 되기는 될 겁니다. 이 한중 FTA라는 것은 이 경제적인 그런 그 협력 그 이상의 정치 안보적인 그런 또 의미도 있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의 걸 해내리라고 봅니다. 쌀 관세화는 하면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 입장인가요, 저희가? 아니 비일빈처럼 할 수는 있습니다. 굳이 한다면은 웨이버 조항을 동원해 가지고. 예. 그럼 우리가 지금 40만 톤만 해도 연 우리 소비량의 약 9%, 약 9% 되거든요. 9%를 관세 5%로 해서 들어오거든요. 그 중에서 밥쌀용이 30%, 가공용이 70%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도 재고가 좀 많습니다. 지금도 재고가 좀 많아서 지금 재고가 뭐 90만 톤쯤 된다든가. 국내산 재고가 90만 톤이 되는. 네, 국내산 재고가. 그래 재고가 많아서 고민인데 참 어려운 많은 우리 쌀 소비도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따지고. 물론 줄고 있죠. 그 내국에서 수입이 더 들어오고 재고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막바지에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쌀 관세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터놓고 얘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이것은 이번에 또 막아가지고 뭐 가령 20만 톤,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유예받으면서 20만 톤 들어왔고
그다음에 또 10년 하면서 40만 톤으로 늘어났고 또 10년 눌린다면 한 60만 톤에 80만 톤 늘어나야 될 겁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쌀 농업이 망하는 거지요. 그래서 정부가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농민들을 상대하고 아마 국회에서도 곧 아마 공청회가 아마 있으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능하다면 9월까지 결론을 지어가지고 WTO에다 통보를 해야 될 텐데 그 과정이 상당히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 농민단체나 농민들에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국가 국익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쌀 생산하는 사람들, 쌀을 생산하는 실제 전업노예라든가 이런 분들, 쌀 생산자 단체 여기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양해를 하고 동의를 하고 같이 힘을 합해주는데 실제는 농사를 안 짓거나 쌀을 생산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아마 반대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상당히 중대한 얘기인데 이건 나중에 내가 책임져야 할 그런 문제 되는데 가령 이 쌀 생산 단체에서는 제가 직접 듣기도 하고 간접으로 듣기도 하는데 차라리 이제는 그렇게 관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대신에 농업에 대해 정부가 더 많은 투자를 해라. 지금 농림부성원의 농업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거든요. 2010년에 한 국가 전체 예산 가운데 4% 된 게 지금 지난해는 3.8%가 줄어졌어요. 포션이 비중이. 그리고 나라 전체 예산은 매년 예산 규모가 한 4%씩 늘어나고 있는데 농림 예산 쪽은 한 2% 내외밖에 안 늘어나고 샤이 이거 포션이 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좀 노력을 해라 정부가 관세하는 대신에 가령 농업 정책 자금 같은 게 연간 쓰는 게 한 24조 되는데 금리를 지금 2% 3%씩 받고 있는데 요새 시중금리도 뭐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그게 금리 좀 내려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 내리면 2,400억 되죠. 그러니까 농업 정책 금리도 좀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까지 내려주고 1%, 2%. 투자도 늘리고 각종 직불리해가 많이 있는데 직불리해도 수준을 늘리고 이런 그 농업에 대해서 특별히 좀 그 대책을 강구하는 농업이 손해를 보니까 좀 대책을 강구해주는 그런 노력을 정부가 해주면서 농민을 설득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그 말씀은 농민단체 활동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농민단체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조금 그렇게 반대를 좀 잘하는 그런 단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시골에 저도 시골 출신이라 농사를 짓는데 쌀은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 부모님께서 이제 지어서 저희들한테 다 붙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유기농으로 짓죠. 저희 먹는 거니까. 근데 과연 이제 그렇게 짓는 말이 많을까 유기농으로. 근데 실제 쌀은 굉장히 귀하거든요. 저희 집에서는요. 자주 먹고 많이 먹고. 가능한 유기농으로 지어야 되죠. 유기농 짓는데 단수가 적게 나오죠. 유기농 짓게 되면은 생산량이 양이 적게 나오니까 그 유기농만 지어서는 국민들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 쌀 문제를 이 남쪽의 이 반도만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느 게 북쪽하고 같이 우리가 통일 국가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북쪽 사람들이 지금 굶고 기아선산에서 많다는데 당장 무신 남북 간이 교류가 되고 무신 통일이 안 되더라도 우리 남아도는 쌀을 북쪽에다가 줄 수 있는 그런 남북 간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은 좋지 않겠느냐. 지금 같아서는 핵개발하고 있으니까 그걸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말이죠. 그렇죠. 제가 이제 농업 문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농민들 생산 역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이걸 가공을 해서 유통을 하는 이런 전국적인 유통망을 잘 확립하는 게 우리 농촌을 살리는 중요한 길인 것 같은데 말이에요. 외단이 가른 쌀만 해도 말이죠. 쌀만 해도 과거에는 5일자에다 쌀 내다가 팔고 그래가지고 가게에 용돈 쓰고 애들 등록금 대고 했는데 지금은 RPC라고 해서 각 시골마다 이 쌀 가공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RPC를 통해서 가공하고 건조하고 가공하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유통을 시키는데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가공
그러니까 요새 그 농림부 장관 이등필 장관이 무슨 그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가공을 포함하고 또 농업을 관광화하고 여러 가지 걸 해서 농촌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아직 그렇게 크게 지금 시절을 걷지 않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잘 되리라고 봅니다. 아이고 하여튼 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이 거의 다 지났습니다. 아 그래요? 시간도 빨리 가죠. 감사합니다. 하여튼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